교육안 이것도 제시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뭐 참고하시고, 자격증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격증은 뭐 해당이 없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학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안 위반하고. 네.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그 앞에 예. 여섯 방장이죠. 몇 시에? 2시에 항상 교육방에서 2시에 우리 행사를 합니다. 1일날은 한다. 숙소를 끝나면 1일날, 올 1일날. 아니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사진 하는 거는 실제 효운동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 잠시만요. 우리 경도 선생님, 표 사관학교 강의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한 개 같이. 아니, 두 개지. 두 개인데 두 개. 하나가 아니고. 중요한 할수 있는 거기서 한번 말했나? 잠시 저 아들 말안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주는 그 또 휴대폰은 거기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5월 1일 날 오후 2시에 부산역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현지 초 행사하는데 그래도 수업을 여기서 안 하고 그날 그게 이제 수업이 되니까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역대 기수에서도 5월 1일 날 기수를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24기는 아직 뭐 그런 걸 오늘 이제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행사 마치고 우리 이 기수끼리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대 선배님들이 뭐 커피라든가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는 사용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졸업하고 나면 우리 유대관계 이것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 또 강의 나가시는 분은 강의 나가시는 대로 또 이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번호하고 이런 게 이제 접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개명 선서는 여성 부회장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성 부회장님이 선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혜영 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성 부회장님. 여러분 오혜영 부회장님 열심히 좀 잘해달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박수. 제가 인사하고 또 수업은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부회장 말씀 드려야지. 예. 남입니다. 제가 차렷하면 앞으로 보시면서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차렷! 수업 시작하기 제가 선사하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례!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제 앞으로는 내일부터 수업 선서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수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저 여성 부회장님 드리면 드립니다. 야, 그 그늘 행인데 오늘 됐었다니. 선생님 사진 하나 찍어주있어. $2 병원의 $2. 부담이 확 되는데요. 뇌물 알겠죠?
헌서 효사관학교 24기 오혜영 10개명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효사관생도로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겠다. 둘, 나는 효사관생도로서 후세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셋, 나는 효사관생도로서 보람찬 삶을 보내고자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넷, 나는 사관생도로서 유아 및 청소년 효교육에 앞장서겠다. 다섯, 나는 효사관생도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여섯, 나는 효사관생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 일곱, 나는 효사관생도로서 새로운 꿈과 야망을 가지겠다. 여덟, 나는 효로서 이웃과 사회 봉사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아홉, 나는 효로서 가정과 가족을 수호하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열, 나는 효로서 부모와 자식을 보호하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핸드폰 혹시 그 안 하신 분 해주시고요. 한 분이 꼭 안 한다고 해요. 꼭 보면 딱 한 분. 예. 오늘 좀 선물이 많습니다. 우리 저 누굽니까? 우리 운영주 부회장님께서 우리 또 이 지금 24기 분들을 위해서 이 콜라겐 아주 좋은 어떤 화장품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을 갖다가 질문해가지고 맞추면은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맞추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올리고. 오늘 사관생도 10개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8번째 나는 효로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고진호 부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로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뭐 다른 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여생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좀 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월 1일 우리가 매월 1일 하는데 이번에는 닥쳐오는 5월 1일 날 부산역 광장에서 우리가 할 예정이니까 그날은 24기 수업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날 참여 시간은 2시니까 오시면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16차 시중에서 오늘 몇 차십니까? 14. 14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14 아닙니다. 네, 그 14까지 안 갔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 그다음에 12가 13. 네? 보고 왔는데 지금 11. 그렇죠, 11이죠. 예, 예. 11.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10번을 했습니다. 총 우리가 16번인데 이제 반환점을 돌고 10번을 하고 이제 오늘 11번째, 내일 12번째 이렇게 하면은 불과 이제 한 4번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다음에 또 마지막 4월 30일 날까지 여러분들께서 발표하실 분들은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발표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어떤 느낌이 뭐냐면 나는 뭐 평소에 사람들 앞에 많이 써가지고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큰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발표는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아주 유명한 강사도 한 30분, 1시간을 갖다가 준비하기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왜? 그 사람 준비하고 눈에 안 봤을 뿐이지.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임영훈이가 노래 잘하는 것 같이요. 어마어마하게 연습합니다. 나훈아가 노래 잘하는 것 같이요. 연습 안 하면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연습해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예. 노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아 예, 어른이라고 예. 어른은 어른다운 행동과 은행을 함께 했을 때 함께 했을 어른의 대접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행동을 하면은 어른이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어른은 네, 김민희 선생님 말씀대로 예. 나이만 많은 분이고 네. 꿈만 많이 크신 분이고 그건 노인이겠지. 노인이고 예. 어르신은 예. 우리 삶의 지혜와 현명함을 갖고 배려하지 않은 사람이 어르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들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 당시에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 뭡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날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스승의 날이 닥쳐오는데 올달에 선생님, 뭐 교사라고 또 하는데 선생님과 스승님의 차이는 뭡니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콜라캔 나가는데 아이수. 선생님은 앞에서 먼저 교육을 받아가지고 선도하는 게 선생이고 스승이라는 뭘 하는 거예요? 선도 아, 앞을 선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학생을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스승이라는 거는 인생이라든 모든 일에서 예. 이게 아름다운 행동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 스승이야.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몇 번 지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생님 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교원 자격증을 가진 하나의 직업입니다. 직업.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효 교육을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스승은 직업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직업 의식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칩니다. 왜?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돈 안 주고 생계 유지를 하지 말고 학생들 가르치려면 아마 그렇게 많은 선생님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신라시대 때 스승이 누굽니까? 큰 스승이. 원효. 원효대사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오늘 바로 우리 문현주 부회장님께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신라시대 때는 원효대사 용감복사가 우리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누굽니까? 무상대사. 아닙니다. 설초. 고조국사, 진울, 진울, 은총 이런 사람들이 고려시대 때의 큰 스승인데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스승은 누굽니까? 이건 숫자 스승. 무학대사는 아니고 태계 이항, 율곡, 이가 우리의 조선시대 때 스승이. 그러면은 구한말 스승은 누굽니까? 고한말 스승? 우리가 흔히 구한말 스승은 도산 안차고 선생님을 듭니다. 이 지금 방금 말씀했던 이러한 지금 이제 스승들은 돈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후진들,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스승은 거의 우리가 누구를 찝으라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들어요. 현대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누가 딱 말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큰 스승은 아니지만은 뭐 은강대사나 뭐 원효대사처럼 큰 스승은 아니지만은 현대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현대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만약에 현대의 스승이 없기 때문에 지금 TV에 보면은 공무원이 자기 근무했던 구청에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TV 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60대 같으면은 노인이 뭐 어른이 이렇게 뭐 뭔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른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서로 이렇게 아리우층에 마음에 안 들면은 원한을 품었다가 그 불을 질러버립니다. 우리가 산불을 무섭지요.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인불입니다. 사람의 불입니다. 사람이 불을 다 지르는 산불도 사람이 다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스승은 아니지만은 참 스승은 있어요. 좀 작은 스승. 그런 스승들이 많아야지 공무원이 자기 근무 때 가서 불을 지른다든가 60대 되는 그 어른은 아이고 나이 든 그 노인이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불을 지른다든가 산불을 낸다든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계속 이런 일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생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깁니다. 기분 나쁘면 지나가다가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노는데 그냥 칼로 그냥 또 사람 죽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현실 옛날에 용강대사라든가 보도진을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화를 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도산 안창 스승. 근데 지금 21세기 현대는 그런 스승이 아무도 없는데 작은 스승, 큰 스승은 아니지만 참 스승은 지금 이 사회에 찾으면 많아요.
그 스승이 누구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스승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 겁니다. 여러분들은 큰 스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작은 스승,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 내가 요번에 이제 어디 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 근데 강의하면은 뭐 돈을 갖다가 얼마 준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얼마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라도 본인이 한없이 작아집니까? 그러나 본인이 한없이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가가지고 효강이를 비워가지고 효를 한다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문지 같은 본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갖다 내가 원감법사는 아니고 월요대사는 아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참 스승으로서 뭔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은 진짜 아까 이야기도 불을 찔러버린다든가 자기한테 기분 안 나쁜 뭐대로 막 자기 기분대로 한다든가 요런 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잠재울 수 있는 나의 하나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표를 통해가 애들한테 전달해 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스승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교사나 선생님은 돈을 받는 직업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진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은어대사하고 같은 스승입니다. 은어대사는 큰 스승이라면 여러분들은 작은 스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참 스승의 어떤 길을 갖다가 걷기 위해서 앞에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요즘 그 프란치스코 그 교황께서 성종하시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 주면은 물질적인 행복 기분 좋지요. 뭐 차 한 대 사준다, 뭐 집 한 채 사준다, 뭐 좋은 뭐 보석을 준다, 기분 좋겠지요. 그러나 그 행복이 결코 오래 안 간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장 오래 가는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 사랑을 주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 어린 아이들, 학생,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갖다가 가져다 주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쫙 보면 학생들 가슴 속에는 전부 다 부모님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태어날 적에 응애하고 어머니 참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 특히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게 가슴 속에 있는데 이걸 누가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부모가 야 내 니 잘 키우고 내 니 여지껏 말이야 부모 살렸으니까 니한테 잘해라. 이거 부모가 말 못하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자기 어떤 그걸 갖다가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 말 못합니다. 그럼 누군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 그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선생님 너무 바쁘시니까. 그럼 결국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은 스승이니까. 여러분들은 참 스승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그 학생들 가슴속에 청소년들 그 빗나가려고 하는 청소년들 가슴속에 있는 그 부모님, 어머님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애들이 끄집어낼 수도 없고 부모가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니한테 잘하는 니한테 잘해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대신 가가지고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사랑 이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더 바른 길로 가고 지금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불질러버리고 뭐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것을 참여할 수 있는 스승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스승님들이 꽉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멋진 이렇게 효 강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없이 그 돈 몇 푼 받는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큰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 나는 스승이다는 그 마음으로서 애들한테 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조부정 선생님께서 멋진 스승님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안 나가세요? 저 교사. 가세요. 예. 자.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평소에 하는 식으로. 우리 많은 학생들이라 생각하고. 예. 한번 더 돌려드릴게요. 예. 됐습니까? 한번 더. 자,
아니, 그냥 무슨 되죠? 요 지금 계신 분들은 학생들입니다. 네. 한도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찮은 봄날 오후 시간에 이게 주제가 있죠. 돈 속에 숨어있는 교문화 이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분이 설레이고 또 마음이 한편 참 가볍기도 하고 좋습니다. 저는 효문화지원본부 효사관학교 교육지도사 조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유명사, 이름, 석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한문으로 자기 이름 써봐라 하면 틀리는 학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렸지만 좀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석자, 이거 부모님이 장명해 주시는 거니까 이 빛날 수 있도록 이 이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잘 활용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반을 둘 수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제 이름을 하나 풀이해 보겠습니다. 나라 이름 저에 클고 뛰어난 점, 나라에 옥에서 온 큰 일을 뛰어나게 좀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장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각자 모임들이 많습니다. 모임 가면은 첫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인사 속에서 자기 이름 삼행시 이걸 멋지게 해가지고 인기를 독차지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피치 학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점을 잘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삼행시도 그냥 노래 18곡처럼 계속해서 써보는 것보다 그 취재, 모임 취재에 맞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나른한 오후 시간이니까 좀 활력소를 구하기 위해서 간단한 우리 게임을 하고 이 분위기가, 이 강의실 분위기가 열기에 가득 차있는 배우자 하는 열의가 담겨있는 그런 분위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강의실이니까 시간이니까 대충 듣는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자세를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자세를 발하고 수업을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지혜입니다. 자세가 바르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되고 또 자기에게 유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선생님들에게 교원 연수도 하고 주로 레크레이션, 댄스, 스포츠 이런 것도 청소년 리더십 이런 것도 교원 정도 연수도 제가 기간을 설립해가지고 승인받아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활력소를 정리해서 게임을 하나 하는데 자, 다 같이 준비하면 양손에 기를 다 흔들어가지고 야! 기가 마음속에 우러난 기가 딱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대충 엿 하는 거하고 그것도 차이가 없겠죠. 자, 우리 향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방법이에요. 공부도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학생들은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준비! 야! 예, 좋습니다. 박수를 치는 방법은 박수를 박장대소인데 크게 치면서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이제 박장대소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면 잘 안 되니까 웃음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운동이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고 해야 제대로 나오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편의상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소리 안 내고 내공으로 웃습니다. 내공으로 열심히 웃는 웃음이 효과는
거의 큰 소리 내는 거하고 대등한 프로테이즈입니다. 그거 좀 아시고, 자, 입을 크게 벌리고 최대한 크게 웃으면서 이 박수 숫자를 또 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불의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자, 같이 10초 동안 시작! 자, 아직 손바닥 한 펴 보여주세요. 손바닥이 빠르게. 우리 회장님, 이 앞에 있는 분은 적극적이니까 손바닥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손에는 인체 축소판입니다. 14개의 기맥과 345개의 경혈이 이 손바닥에 다 돼요. 흔히 본인들이 말하도 모든 것은 내 손바닥만에 된다. 우리 손에서 모든 행정이고 뭐고 컴퓨터가 뭐고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손을 잘 활용한 사람은 무병장수하는 그게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수명이 평균적으로 긴 분이 지휘자하고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 손가락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이 자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명석하다 좋다고 유대현이었었는데 유대현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손가락 온다. 젓가락 잘하는. 예,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젓가락 통 집는다. 어릴 때 태어날 때 나면은 조금만 크면은 젓가락. 엄마 것도 시키네. 예. 아 그거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나옵니다. 반동시fun이라고 그걸 처음에는 그 온 우주의 원리를 담아서 이 반동시fun을 우리가 그 일제 36년 하기 전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다 그걸 부모들이 가르쳐 다 했어요. 나는 또 기억자는 몰라도 그런 건 다 알아요. 부모들이 할아버지고 그게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늘 민족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한우 민족이라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 이 최고라는 걸 내가 스스로 활용하지 못해서 최고가 되지 못할 뿐이 있었어요. 이걸 활용하면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반드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가 잘 화합해가 잘 하면은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공부를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꿀팁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뭐 효교육이 좀 딱딱하게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밌게 여담도 섞어가면서 또 게임도 해가면서 그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없습니다. 직접 넘겨주시라고 말씀을 그럼 자 지금 또 넘어가 버렸네요. 첫 단계가 자 여기에 첫 소재가 만남의 인연. 그래서 이제 만남의 인연인 것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만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하나 더 깊이 내려갈 거 하나. 오늘 첫 주제, 이 만남의 주제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효 강사가 되려면 좀 생소한 것, 깊이 있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효락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뭐 대동소이하게 학생들이 또 도덕 시간에 어느 정도 배우기 때문에 그걸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뿌리, 저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뿌리를 강조합니다. 그 뿌리의 근원을부터 제가 기반을 삼아서 교육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자식 인연, 이거는 천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인연이다. 그래서 일륜하게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와의 자식 관계의 인연이 태어나게 탄생된 원인이 전생에, 나의 전생의 업이고
지금 현생의 업이 있고 후생의 업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내가 전생의 업을 얼마나 악을 멀리하고 선을 많이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전생에 그게 결과에 따라서 현생에 부모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도, 자, 부모의 유전인자가 아주 좋아가지고 10달 동안에 태교를 참 충실히 잘해가지고 똑똑한 아이를, 훌륭한 아이를 낳으면 태몽을, 공포를 떠다가 훌륭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생에 내가 그걸 잘해가지고 금수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안전한 동물이라, 네발 달린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 인간은 1년 동안은 걸어야, 돌이 타고 가야 어느 정도 좀 걸어다닐 수 있죠. 네, 그런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현생에, 전생에 내가 잘해가지고 좋은 부모를 만난 아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생에는 내가 못했지만 부모는 참 가난한 집에 많았지만 내가 현생에서 내가 행실을 잘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그리고 천재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보면은 저희 어린이들이 뭐 5개 국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IQ가 200이 넘어가가 IQ 측정이 불가능하대요. 그런 천재들이 우리 한국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4살, 5살인데도 5개 국어를 하고 4개 국어를 하고, 그건 바로 전생에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가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생을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탄생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김재성에 관해서 그게 또 이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은 우리가 반드시 인과응보, 하늘의 법계, 자연 법계가, 우주 법계가 있습니다. 그 법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도 이 법칙이 어김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원인 있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했을 때는 반드시 다음 부생에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부모를 만날 수가 있고,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때로는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다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최고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엄마 아빠의 Y 염색체, X 염색체가 만나가지고 그 염색체가 수십 억개의 염색체가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강한 힘센 챔피언이 나로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최고의 사실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고 그런 걸 하나 학생들에게 깨우쳐 줌으로써 더 일상생활에 시간을 알차게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할 수 있는 또 어떤 모멘트, 계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걸 다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생명은 화호의 그는 뿌리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 우리가 효락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모죠, 부모. 부모 없이 자식과 부모 관계에 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사이에 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혀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중요하죠. 내가 서두에도 우리가 우리 특히 동양인들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이것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보다 신분을 중시합니다. 귀족 신분이냐, 그렇지 않으냐, 보통 신분이냐, 하청 신분이냐, 신분은 많이 따지는데 우리 동양 철학은 우리가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소중한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문이다, 인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강조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우리가 잘 자각하게 되면은, 자, 우리 부모가, 어떻게 때 우리 부모가 또 탄생되었나? 이것도 우리가 꼬리를 물고, 그 깊이까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민족, 철민이라는데, 하늘에서 창조주가 우리 조상에게 신의 계시를 줘가지고 물려주가, 이 조상이 우리 부모에게 조상 씨앗을 물려줘가지고 어머니와 나야 인연에 의해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또 더 깊이 있게는 다음 주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 매우 이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부모, 엄마, 아빠가 독자적으로 나를 탄생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정조, 고조, 또 성씨의 시조가 있고, 또 나라의 시조상이 있고, 시조상은 다음 단계에 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민족의 뿌리, 문사는 가장 인간 능력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널리 세상을 이룩해하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자, 교육 이념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이념인데도 홍익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도의 경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파고들어가지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중시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홍익인간의 큰 뜻은 넓고 큰 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만큼 통인간만큼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민족이라는 것에 우리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그런 이 중요성을 내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태어났는데도 천지인 그리고 성명정 이 삼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삼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시골에는 항상 대문 앞에 뭡니까 숯하고 소나무하고 실타래하고 다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새끼 꽃을 바라는 그 삼신 이 보호신이랍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안다. 보호신이 없으면은 그 옛날에는 많은 아이들이 끝까지 자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많이 얻어먹는데 그 보호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신은 선명정인데 여기 1년이 두 개나 천년, 1년 하나에도 못 따라갔네. 우리 자 여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거 그게 또 안 나오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천지인. 여기 보면 성명정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뜻이 나오냐,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는 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기, 마음하고 기, 정은 몸입니다. 요 삼인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아주 특별하게 잘한 일을 아이 보고 기똥차게 잘한다, 기차게 잘한다 이래 하죠. 영 터무니없이 못하면 기가 찬다, 기가 찰 줄 않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 표현하죠. 바로 그런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온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없는 거죠. 이 기가 상당히 중간에 마음과 신체에 그 중에 중간에 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도 바로 기에, 신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신명을 일으키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모든 하는 일에 바로 이 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효사상 태동도
우리가 환웅하면은 우리가 성시의 시조가 당군 왕건입니다. 당군 성조인데 당군 성조의 아버지가 한웅이고 한웅의 아버지가 한인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우리 시조상의 시조들이 이 세 분이 자 한웅은 BC 3899년에 이미 그 삼등구경이라는 경서에 이 효가 호라는 문화가 그렇게 이제 태동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군 성조가 이제 BC 2333년에 이제 효 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함께 효 문화가 줄기차게 우리가 큰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21세기 최근 들어서 많이 변모되는 원인이 서양 문화의 은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사실 또 우리가 남나라에 36년간 외청을 받으면서 그 뿌리가 많이 훼손되고 엉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역사도 새로 우리가 정립하고 이 효 문화 이런 것도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중체에 대한 어떤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 말이죠. 창조적 변신적인 위대한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해외에 이제 알려지고 있는 문화가 우리 K-팝 문화 이런 것도 우리 그런 K-팝 문화의 세계적인 성품을 이룬 표현도 우리 조상들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운칠기삼이라고 기술이 3이고 운이 7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운칠기삼을 하냐면 우리가 올림픽 종목 중에 3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우리 한국민족, 한민족이 세계를 석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양궁. 이거 와서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양궁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동양에 우리가 우리 동이민족이라고 큰 활을 큰데처럼 큰 사람이 활을 쏘는 이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에요. 그 역사와 전통은 어느 나라도 몇백 년 가더라도 이거는 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역사와 전통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 정신 집중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바로 골도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석권도 물론이지만 남녀 단체 석권도 거의 독자시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태권도도 우리 무예에 그 태권도도 아리랑에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그 국가나 외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난도고 기억자는 몰라도 옛날에는 아리랑을 저기에 불렀어요. 그래서 아리랑 종류만 해도 몇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 3대 음악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의 예를 들어서 태극기 하나도 그냥 우리가 묘사리 모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를 받아가 정신 받아가 태극기 안에도 음양 조화를 다 맞춰가 근본 아니 그 네 개의 그 캐가 우주의 조화를 천지 우주의 조화를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우주의 모든 원리가 인간 생활 원리, 천지의 원리가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위대한 문명이다. 다시 한번 느껴줍니다. 자, 호의 근본 뿌리는 천지 우주를 아우르는 부모 자식 간의 최대의 큰 덕목이다. 이제 호 문화가 그러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걸 참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다음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나의 혈통이라는. 자, 여기 아까 제일 첫 장에 이야기하는 그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쉽게 저희가 이거 별표인데, 삼각형은 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정삼각형, 역삼각형 이렇게 나누면 별이 됩니다. 이 북두 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우주의 원래 기본이 되는 게 북두 칠성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하늘에도
북두 출생 같은 그 광활한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방향을, 감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경상스러운 일이 있으면 북두 출생을 향해서 재성을 차려놓고 모든 죄를 지내는 문인도 우리가 그 조상에 항상 그 우리 부모들은 물을 떠다 놓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나라의 큰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 강화도 천저단에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늘 제사를 지내죠. 예. 하늘 민족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시에서 내려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꾸준히 그런 역사가 지구가 존속하는 날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천평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 우주 모든 우주의 만물 창조물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이거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따라서는 그 하나의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자 우리 세계 4대 성인이 누구겠습니까? 아시는 분? 네. 석가, 예. 예수, 예. 공자, 예. 소크라테스. 아, 우리 회장님입니다. 박수. 회장님의 근성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자, 그 중에, 자, 석가는 말이죠. 태어나면서 바로 태어나가지고, 일어나가 7걸음을 걸어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천상천하이와 독존. 그만큼 태어난 자기 자신이 이 우주의 80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 한 사람 뿐이다.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다. 자기 아우라. 자기 자아를 찾는 사람은 자기 자아는 항상 아니 내가 하면 뭐 하려고 하면 야 내가 할 수 있겠어.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자기 아우라는 이 아우라가 뭐냐 하면은 아까 기, 신명 이겁니다. 자기가 신명이 나면 하지 마라 해서 앞에 나가 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그걸 깨닫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 자아만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조상 뿌리를 잘 아는 본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상 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 또 더 나아가서는 성씨의 시조 각 성씨마다 우리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족보가 있는 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상 그거는 이제 우리 성씨조상이고 시조상은 자 당군, 한웅, 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군이 왜 당군 성조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인, 한웅 할아버지가 당군에게 모든 하늘의 권능은 천부경 31자, 31자의 천부경을 주고 이 백성들을 백두산 신단수 앞에 나를 세워서 뜻을 세워서 잘 나를 다스리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당군 성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시조상은 당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분들은 다 당군 성조에 들어간 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세 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민족의 조상의 이 뿌리는 당군사가 홍성되는 것입니다. 이 조상의 뿌리는 내 생명을 부여해 주는 분이 시조상입니다. 시조상. 내 생명을 부여해 주는 분이 한인, 당군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은혜라고 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해줘가지고 부모와의 은혜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나의 혈통을 자, 나, 아버지, 부모, 엄마, 아빠, 할아버지, 직계 가족들, 직계 존속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태어난 거고 시조상은 아까 이야기했고 우리 조국이란 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라고 정의하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고 우리 민족입니다. 예, 여기 다 있잖아요. 조상이 후손이 경물이 나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음, 여기서 그러면 민족이란 뭘까? 민족. 이건 민족을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민족이 뭘까? 민족이란. 아무도 모르시겠죠? 한피 받은 사람.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이거 물으면 답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민족이란 한 혈통, 한 핏줄을 타고난 사람들이 한 민족이다. 자, 그러면 유대민족,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 하죠? 백예민족, 한민족이다. 백예민족이라면 뭐 신옷 입는다 이거는 하나의 설이고 밝은 민족이다. 아, 그래서 조용한 아침이라 동방의 빛이다. 이런 걸 그냥 막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밝은 민족. 다음. 다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성장 과정, 식물하고 우리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세포는 우리 인간하고 세포조직이 거의 99%가 다 같아요. 그래서 식물 하나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무를 꺾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악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성장 과정을 보면은 뭐 씨앗 뿌리고 또 자라고 꽃 피우고 이렇게까지 우리 성장 과정이 있는데 어린 나이로 10달에 태어나면은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엄마의 양수를 먹고 살아가 태어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어린이라고 있는데 어른하고 바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2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 기본법이 노태우 대통령 때 박철원 장관, 법무부 그 장관이 아주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만들었습니다. 선진국이 돼도 청소년 기본법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단체가 그때부터 많이 생겨가지고 청소년 교육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 우리 인간 인생 행로에 4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이 학습입니다. 우리 태어나가지고 그 24세, 청소년 기본법 24니까 25세까지가 학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경과 지혜를 터득한 그런 기반을 닦는 그 시기가 학습기입니다. 그 학습기에 제대로 학습을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항상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26세부터 약 65세까지가 가족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시기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풍족하게 해가지고 자기 경험을 쌓아가지고 많은 나라에 공헌을 해야 되죠. 5분 남았습니다. 아? 5분 남았어요. 아, 그래 많이 예, 40분에 15분에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임석이. 자, 모든 이제 권한을 내놓고 숲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영혼을 정립하는 그런 시기예요. 다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거두절미하고 내용 거두절미하고. 자, 김대성은 자 태어날 때 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 남의 집에 부잣집에 무슨 살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손님이 시주하러 와가지고 주인이 시주물을 주는데 배를 50대나 큰 시주를 하는데 그걸 보고 김대성이가 깨달아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통화가 그리고 손님한테 시주를 하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시주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김대성이가 시름시름 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라의 재상이 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김대성의 나이가 죽으면 후생에 너희 자식으로 태어날 거다. 열심히 잘 키워라.
그래서 이제 김 선생님 같은 부인에게 정말로 10달 돼가지고 태어났는데 왼손에 김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성이 전 부모를 그 마을에 가가 찾아온 게 정말로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김대성이가 그 살아가지고 부잣집에서 진짜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국사를 짓는 계기가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고 또 석고롬을 창건하게 된 계기가 제 후생의 어머니 양 어머니를 모셨어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불국사는 이 시가의 최대 어떤 그 정도의 불국사죠. 석고롬이 이거는 세계에서 유명무실한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부모를 지키듯 나라를 지키는 명당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23전, 23선을 한 유래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유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당 중에 가장 큰 명당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를 위해서. 자, 바다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뭘까요? 거북이. 조류 중에서는 학이 천년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진술도 그게 천년학에서 나온 거고. 거북이도 부모를 불평장소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데서 거북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사에서 유래 있는 성공을 거둔 명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계유황. 태계유황성은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천자문을 다 익혔어요. 그리고 11살 때는 논을 다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0세 때는 뭡니까? 주역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밥 먹는 거, 잠자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가구에도 몇 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수석 사석도 하고 그리고 관직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관직을 했고 글쓰기를 좋아해가지고 나라의 모든 행사에 일어나는 그 시대의 조선시대에 이 태계가 다 써준다고 태계 어른만 하거든요. 550 몇 권이 돼요. 엄청난 양의 대학자로서 보안연구를 성했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율곡기의 스승이었다. 율곡과 성리학에서 서로 주고받고 만나서 하기로 하지만 멀리 떨어서는 편지로 주고받고 한국 인류가 부진양성했다. 다음은 율곡기이죠. 율곡기는 신사임당의 아들로서 현무양체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충동해가지고 5살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고 어머니가 아플 때는 할아버지 사당에 가서 엄마를 낳으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파참 구도 장면을 하고 그래서 이 과거 시험에도 아버지가 참 아플 때는 칼로 자기 살이 찢어가지고 피를 아버지 입에 녹이는 그런 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시험도 역대 유례 없는 9번이나 장문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기일로 성리학의 두 거장이었죠. 대가였죠. 학자고. 뭐 정치에도 관여해가지고 다 불과 영의정 병수 판서 다 판서 자리를 다 올라온 학자들이면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후진 양성하고 있고 도산서원에는 아직도 선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계유황 사상에는 일단은 끝냅시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끝났지? 네. 예. 잘 들어봅니다. 다음 시간 좀 잡아게. 우리 조보정 선생님께서 돈속에 숨쉬는 그 이야기 잘 해주시고요. 아무튼 많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첫 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보정 선생님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학교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승으로서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앞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전체의 이야기보다는
앞에 나와가지고 하신 분들의 개개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들은 혹시 이야기를 도중에 왜 저 사람이 마음이 잘했는데 왜 저런 이야기 하나 이렇게 하는 오해를 갖다가 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에 대한 인식 공격이 아니고 전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조문 선생님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중학생입니다. 또 어떨 때는 초등학생도 있고 어떨 때는 고등학생도 있지만 거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사춘기, 고등학교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그러나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만약에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들어도 40분 내지 50분이 헛된 시간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조문 선생님이 아주 잘하시는데 조문 선생님이 하는 강의는 대학생들이 인문학 교육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필요한 강의입니다. 천부경 같은 경우는 진짜 들어볼 만한 강의입니다. 또 어르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하신 분들은 들어야 될 강의입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까 제가 쭉 보면은 처음 우리 조문 선생님 인사말에가 박수부터 해가지고 약 30을 10분 정도 했습니다. 2시 1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 25분까지 10분을 했습니다. 2시 2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45분까지 해가지고 아주 긴 시간을 갖다가 조문수 형님이 천부경에 대한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꿀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아들한테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조문수 형님이 지금 이제 딱 5분 안에 김대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이수신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버렸는데 그걸 5분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천부경 이야기에 거의 한 30분 할애를 내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순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천부경 이야기를 그냥 살짝 한번 그냥 맛으로만 살짝 지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돈 속에 숨어있는 이 효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앞에 있는 천부경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30분을 해버리니까 뒤에 시간이 안 남아요. 왜? 학생들은 종땡 치면 끝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내 할 이야기는 불과 5분도 못하고 그냥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는데 만약에 학교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신다면 순수를 바꿔야 됩니다. 본인 이야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본인 서른 이야기, 교회 필요성 이야기 한 5분, 10분 잠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돈 속에 숨어있는 김대성이 10분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공황자리 신사회관 여기까지를 갖다가 한 25분 내지 30분 우리 방금 조문 선생님이 했던 그 많은 교회 뿌리, 천부경 이야기, 한우, 한인 이야기 그거는 일단은 생략해야 됩니다. 생략하고 돈 속에 숨어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실천을 하다가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을 맺어줘야지 아이들이 듣고 교회에 대한 어떤 가슴 속에 감흥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하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오셔가지고 화장실 가시고 하고 바로 갈 시간이 없어요. 잠자고 게임 한번. 미성은 없지? 예? 예, 하시면 또 그대로 하시면 아직 뭐 그렇게 화장실 갔다 올까요? 아니, 오늘 쉬십시오. 간단하게 메모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째, 이 제목을 붙인다면 내 삶의 혼은 어딨냐? 이거를 묻는 거를 제목을 했어요. 제가 그에 의해서 이 지금이 어떤 철입니까? 가서는 아니다 지금. 지금 철이 봄이죠. 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꽃이요. 또 없습니까? 예. 첫사랑. 첫사랑. 저는 봄처럼 봄하면 제일 먼저 봄바람 살랑살랑 봄바람은 불어야 꽃도 피고 나무에 숨도 자랍니다. 그래서 봄바람. 그 다음에 봄바람 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녀총각이죠. 그래 천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일 좋아합니다. 봄총각이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안 받아주면 어쩝니까? 이 결혼이 생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좋은 봄에 전부 다 귀저귀를 손을 운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하고 켜요. 자, 잠은 싹 갔지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이 봄철 되면은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품 정답이 비슷합니다. 조롱입니다. 조롱. 조롱도 두 가지 조롱이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맨날 이래가 그래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잠이 부족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잠에 취해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졸음은 가만히 있다가 이러면 그게 졸음입니다. 그래서 이 졸음, 그 졸음은 진짜 잠을 못 잤어. 잠이 부족해서 오는 졸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pom프를 딱 때려줘요. 그러면 맞아봐, 니 나와요. 이러죠. 그러면 이제 뭔가 막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그 밑자리 밀대로가 많이 뚱 마세요. 남자 학교는 특히 많이 뚱 마세요. 그런데 요새는 애들 엎어지 자고 꿈을 꾸도 선생님 머리 하지 않아요. 뭐 뜨든지만 안 하면은 안 캐요. 그래 한 반에 한 40명, 30명 이런 모여 있으면 앞에 한 14명은 수업을 듣고 뒤에는 전부 다 자요. 그래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합조냐? 합조 교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 놈은 잠을 안 자더라도 공부를 안 하더라도 눈은 뜨고 말조용하게 이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되지. 이건 뭐 완전 엎어지가 저 방에서 꿈꾸듯이 그래 하는 거는 이게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나라가 제일 잘 못된 게 그겁니다. 그 원인은 부모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탓이에요. 왜 엄마 아버지 탓이냐?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낳았으면 정당하게 길러주고 아들이 잘못하면 머리 카고 잠이 오더라도 안 돼 할 때는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이놈 자식 니 좋은 대로 해라. 아버지가 출근해도 아버지 가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 하니까 교육이 없는 합조 가서 지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물론 하면은 가정의적으로 겪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빨리 왔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부모 아버지가 교육을 제일 먼저 밥상머리.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들 앞에 하기 전에 할매 할아버지 앞에 먼저 밥상에 같이 앉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하는 말 감상을 드려요. 아마 맨 먼저 손자가 맛있는 반찬 먼저 찍으려 이렇게 하거든요. 뭉그러 합니다. 그런데 요새 엄마 니 뭐라 가요. 옛날에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야, 니 뭐 어디 어른 앞에 그래 묵노. 어른이 맛있는 거 먼저 한 묵고 한번 묵고 나서 야 이거 뭐라 칼 때 먹는 게야. 예? 잠깐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항동중학교 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학생이니까 알니까 그래 하는 거야. 부모한테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중고등학교지 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예. 그 대신 또 부모한테 말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 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학생들한테 거기 부모가 어떻다는 걸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 해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족보라는 게 무슨 뜻이 뭡니까? 족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족보 따지고 뭐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루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원칙은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고려 때부터 조금 족보가 있어가지고 조선 때 족보가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냐? 조선 때는 족보가 만들어진 게 양반들 사이다 보니까 이게 종이라든지 산놈들을 부르먹기 위해서 족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요 양반은 요것밖에 안 된다. 전체 중에 10%밖에 안 된다.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이래서 족보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족보는 어떠냐?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 애들한테 네 성이 묻고 하면 뭘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성이 묻고 하면 물으면 아십니까? 모르죠? 뭐라 합니까? 성을 물어보죠. 아니 그래. 손소이랍니다. 어디 그래 내가 성이 묻고 학생들은 듣기만 들어주세요. 그래 아니 그래 내가 지금 성이 우리를 묻고 하는 물으면 자꾸 그렇게 있잖아. 대답하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합니다. 이게 하는 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옛날 같으면은 성물은 같은 조시들 집안에 가면 이게 좋아합니다 하고 또 같은 성씨가 아닐 때는 누구 성을 물으면 아 조십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니 어디고 나 좋아요. 그것도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돼 간다. 그래서 부모들 책임이 제일 크다. 두 번째는 제가 태생이 원래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많을 때 태어나세요. 저는 요사이 같은 세상에 이틀 못 볼 사람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40대 중반에 내를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특히 아버지는 괜찮지만 엄마가 연세가 45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없었거든 그 연애. 그래 내를 낳고 그렇게 욕을 많이 받답니다. 욕을 받는 게 이유가 여자들이 산후하고 나면 옛날에 신발을 거꾸로 놔고 올라가는데 그런 행태로 엄청 힘을 들어야 돼. 그래가 우리 그 시에서 가니까 안 된대요. 받아주질 않는데. 그래가 우리 부친이 택시를 그때 당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그래 나는 할머니 품에 안기가지고 조그마한 꼬마가. 그래가 서울로 갔어요. 그래 서울에 가서 다행히 2개월 만에 대구로가 오셨어요. 무사해가지고.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태어나기는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났지만 우리 엄마가 내를 위해서 죽을 뻔했다. 그 생각을 한시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쨍해가지고 항시 엄마 아버지한테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랄 때 엄마 아버지한테 이놈의 새끼야 하면 욕하면 못 들었어요. 뭐든 시키면 시킨더라고. 위에 형들이 좀 많다 보니까 형들 시키면 시킨더라고. 10분이라도 뭐 물 뜨고 온나 뭐 뜨고 하면 다 시키지 안 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근본이 뭐냐 나는 왜 태어났느냐 이 의문을 많이 가지. 왜? 내가 늦게 태어나다 보니 문제는 내가 성장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다른 부모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다 살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오니까 아들이 물타하게 내가 할매 왔다 내가 할매 왔다 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다음 어머니 가급적이면 학교는 좀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게 내 애를 듣기 싫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부친 방에서 우리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들어와 예, 사진 보고 인사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이 부친 방에 있어. 그게 꼭 인사를 하고 가야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몸을 뺐어요. 그래 하다 보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고 충인데 그게 옳은 교육인가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자녀 키울 때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내가 어디 가면은 막 1년에 누 자더라도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가면은 먼저 인사를 하고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누구 자든지 TV 자든지 어부 자든지 그거는 자는 거지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밥도 아침 먹으면은 같이 먹어야지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아들 딸들은 못하는 우리 아버지는 현대식이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합니다. 그 왜? 내가 자랄 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컸어요. 컸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진짜 좋았어요. 내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한 중간 정도 됐는데 우리 그 6개 반에서 사업이 1등이에요. 왜 1등이냐? 실제 사업을 잘해서 1등이 아니고 나를 한 대 때리면 그 친구는 10분을 뚫 마야 되니까 내를 손을 못 때리게. 그래 이 새끼 사업 붙자에 나면 졌다 이러면 무조건. 그래서 내가 사업을 1등을 배웠어. 그게 왜냐면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두 번째는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는 옛날에 고향에서 창원으로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오니까 이 세상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이래서 밀양에서는 우리 집에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창원으로 오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사업을 한 4-5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업을 하면서 코피를 흘리는데 우리 또 쫓기는 데보다 좀 지독한 내용이 있어요. 코피 흘리면 다른 나라는 울고 넘어져요. 그런데 나는 에이씨 코피를 그러니까 이 새끼 오늘 코피에 손을 묻은가지고 빵통 씨를 그게 옛날에 그러면 뭐 꼴대기가 본인이 없지 그런 소리가 있거든. 그러면 이 새끼 하는 말이 내 졌다 합니다.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에만큼 중요한 것도 있고 또 가족 형제도 있고 또 그만큼 부모한테 거둬도 있지만 국가의 충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몸을 배워야 돼요. 어릴 때 안 크고 실컷 크고 나서 니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쳐갔어요.
시험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열심히 이제 이거 뭐 대학교 간다 들어가야 돼. 1학년 때 열심히 하는데 여름 방학을 딱 마치고 이제 인문계니까 이제 3일 동안 휴가를 줘요. 집에 와서 갔다 집에 왔다 갔는데 3일 있으니까 또 뭔가 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요. 교무실에 빨리 오래. 그래 교무실 가 있긴 해. 야 책가방 챙기고 오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 가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모친이 위독하단다. 병원에 계시단다. 빨리 집에 가라. 그래 이상하다. 내가 불과 3일 4일 전에는 모친 밥도 얻어먹고 다 했는데 좀 아니나 다를까 내가 딱 차에 내리니까 우리 집 개아집에 있는데 개아집에 그게 흰 옷이 걸려가지고 벌레 있어요. 아하 돌아가셨다니까. 그래 누가 돌아가셨냐?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저는 그게 지금도 그래요. 모친 가면은 뭔가 애달프고 뭔가 애통하고 내가 영화 보는 게 저 하늘에서 슬픔이 가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왜? 이야 세상에 내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다른 거는 다 좋으면서 부모 먹을 일이 없나? 그래서 울었는데 그게 이제 저에서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쭉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옛날에 우리는 공대는 마음대로 어디 골라갔어요. 직장 생활 대기업에서 새로 오락해요. 9월달 되면은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해가지고 어느 대학 뭐 삼성, 대우, 현대 뭐 쭉 다 오락해요. 그래 추천을 하면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적에서 뛰가지고 들어가면은 시험 보다 통과되고. 저는 그래 그 세계 기업주 중에 한 군데를 갔어요. 가서 직장 생활을 쭉 했는데 문제는 내가 나이가 30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이제 모친은 돌아가시고 부친이 계세요. 부친이 한 번은 서울을 쭉 왔어요. 서울에 이제 직장에 대우센터 서울역에서 바로 앞에 보면 큰 빌딩이 있어요. 흰 건물.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친이 왔어요. 오가지고 한번 보자. 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인마 니 인마 장가를 가야 될까요? 예? 아니 나는 물은데 이놈씨 일로 그래 바짝 일로 가야 예약하고 갔어요. 바짝 땡기 앉아 바짝 땡기 앉으세요. 땡겨야 돼 봐. 얼마나 또 시절이는데요. 뚝 맞아요. 그래 이제 뚝 맞고 가만히 생각해 왜 그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 우리 부친이 하는 말이야. 엄마 내가 모친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네 하나 때문에 눈을 못 감고 너가 저 세상에 내가 가더라도 누구 엄마를 못 만나는데 네 같은 놈이 어딨나? 그래 왜 안 갈라 하느냐? 그래 아버지 내 월급 받아가 실제 생활 힘들고 뭐 이렇게 야 인마 힘들면 통장번호 내한테 적어. 내가 매달 생활비하고 보태줄 붙여줄 테니까 알아서. 그런데 말이 그게 쉽지.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놈이 돈을 받아가 한다. 좀 이상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 나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했는데 부친이 니 다음 달에 한번 내려와.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어떤 이제 봄천역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만나기를 그것도 사람이 인연입니다. 솔직히 그렇겠어요. 나는 부모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옛날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아직 못 잊고 있기 때문에 내 결혼을 안 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 헤어지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래 이제 겨울이 왔어요. 겨울에 우리 큰 형수가 또 나이가 좀 큰 백씨가 지금 85인데 큰 형수가 80몇입니다. 그래 내보고 한번 내려오래. 그래 데려 내려오래. 그래 내려가니까 그 선을 보러 가니까요. 그 법천녀가 다시 선을 뽑하게 됐어요. 그 인연이 희한하죠. 그래 사람은 그런 인연입니다. 그게 내가 좋던 시절에 그래 가만히 봐. 이게 무슨 일이 이상하다. 왜 이래 하지 싶어서 이래 하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천재 쪽에 엄마 아버지는 우리 집을 잘 알고 우리 엄마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지도 알고 다 아는데 단지 하나 모르는 거는 내가 옛날에 연을 걸고 있었다는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 희한한 게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런데 가면서 하는 말이 진짜 내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우리 이민을 같이 가고 안 하려고 하면은 이 나라에서 헤어지자. 그 청년병에 갔다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그래가 그때 있었는데 결국은 나는 우리 부친한테 갔어요. 부친 이래 해서 가면 이놈 묵시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죽어도 못 올 놈이 어디까지 미국 가니까 네가 인마 자식이가 이러는 거야. 그 소리를 딱 듣고 있긴 해. 이거 뭐가 잘못됐다 싶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나는 또 미국 생활은 안 맞구나. 그래 이제 형들이 그래. 그러면 아버지 듣고 니는 네 뜻은 어떤데 그래. 나는 실제 가고 싶습니다. 가가지고 어때껏 먹고 살래 하더라고. 그래 하는 말이 우리 큰 백씨가 하는 말 공무원 생활 하면서 하는 말이 니는 덩치도 그 사람보다 베테랑 몇 대밖에 안 오고 이랬는데 그거 가가 어째 살래.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그 소리도 맞아요. 이어서는 그래도 결혼이 걔안는데요. 그래가 이제 그 아가씨 나는 그러면 좋다 이하고 막 끝내자. 그래 끝을 냈어요. 그래 가고 나서 이제 그 아가씨 다시 만나있긴 해. 이 아가씨 엄마가 따라왔어요. 선물을 때 엄마가 와가지고 나를 좋아해가지고 하는 말이 무조건 됐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또 친구를 가는 게 야 그 집에서 무조건 됐다 하는데 에? 니는 뭐 니가 뭐하나 무슨 말이야. 이 참 할 짓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조금만 시간 주세요. 100일만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100일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100일만 주세요. 그래서 100일 동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어렸네 해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밥 한 그릇 못 올리고 어린 양념 부리다가 어쩜 돌아가시고 내가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부친인데 부친한테라도 내가 조금 해야 된다 싶어서 그러면 아버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그닥터 이제 날짜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29에 결혼 안 한다 했죠. 많이 했잖아요. 그래 이제 양력으로는 29이고 음력으로 하면 안 돼. 28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 잡아가 결혼했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인간이 상사라고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뭐가 왜? 첫째가 음식부터 안 맞아요. 나는 맵고 작게 먹는데 그거는 싱겁게 먹어가지고 아이 내가 국을 끓이면 간장하고 옆에 놔야 돼. 그래서 내가 만들어 먹어야 돼. 그래 안 하면 본인이 또 못 먹으니까 본인은 못 먹는 거 싱겁게 하면 또 물 타가는 못 먹잖아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은 조화가 되니까 차츰 맞아져요. 한 사람은 조금 싱겁게 주고 한 사람은 약간 짜게 먹고 이러니까 맞아지더라고요. 그래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그래가 무난하게 왔는데 아들 딸 낳고 했는데 아들 딸 낳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 딸한테 너는 내 아빠 내가 하는 방법이 자 나도 이렇게 고생했다 엄마 없어가지고 너는 모른다.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있어도 엄마가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모친 산소에 갑니다. 지금도. 그 왜냐 우리 모친 산소에 가면 꽃도 엄청 잘 심어지. 이제 내가 맨날 한나무에서 살다 심어요. 그래 이제 부모란 게 이래 좋다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제 예?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아니 20분 동안 지금 서로를 얘기했는데 우리 검색에 쓰면 거의 한 5분만 다 아니 벌써 시간이 해야겠죠. 아 그러면 5분만 그래 했는데 이 인간이라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속에는 아까 숨은 이야기는 저는 별로 그래요. 왜? 돈 속에는 전부 다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도 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제일 돈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돈에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신사임당도 있고 이수신도 있고 세종도 예? 세종대왕 또 임도 대통령 예? 이승만 대통령 돈에는 제일 먼저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이 뭐입니까? 살보리가 들어있어요. 네, 주식이 제일 첫째입니다. 뭐니 해도 의식 주라고 하는데 식이주예요. 식이주 먹고 사는 게 배가 든든해야 모직이 되지. 배가 든든 안 하면 오만 잔병도 생기고 식지 않은 데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첫째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돈 중에 제일 끝이 나는
신사임당이 왜 끝에 5만 원짜리인 줄 아십니까? 여론조사 해가지고 전국에서 여론조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고 분명히 그런데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론조사를 떠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돈에는 남자 빼지 없지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죠. 여자가 없어요. 신사임당 말고는 여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 이제 옛날에 이제 시대적으로 남녀 평등 사상이 많이 좌우를 했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하니까 왜 여자분들이 왜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나? 그 여론이 평등해졌어요. 그래 하다 보니 조심이 맞다고 그걸 했다고. 아니 그래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사임당을 한 게 여론도 그런 이제 사상이 쭉 퍼지다 보니까 여론이 이제 이래 여자들 하자 해가지고 신사임당이거든. 그런데 신사임당이 되고 나서 잘못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알겠어요?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하죠. 뭐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신사임당이 왜냐? 신사임당은 혼자 하고 자기 아들을 왔을 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활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희생을 했지 행복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생을 했고 자기가 노력을 했으면은 자기도 행복해야 좋은데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짜리라는 게 많이 거론이 돼요. 10만 원짜리는 누구로 했냐? 신분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제일 초대 대통령이고 임시정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신부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김구예. 그래, 김구 그래. 김구 선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왜냐면 이게 돈 하나를 만드는데도 신중을 생각해요. 누구 한 사람이 뭐 너무 부탁해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래 했는지를 알아도 그 다음에 이래 했으면 이게 어떤 거 반대쪽은 어떤 세상이 있고 찬성쪽은 어떤 세상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왜 이 사회가 여성 위주로 가는 거 압니까? 아니 그게 여성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 아니 내가 묻는 말을 그래. 여성 위주로 가는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 여성 위주가 남성 위주가 아닙니다. 긴장이 됐기 때문에 국가가 그래 이제 진정하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는 여성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남녀가 똑같이 있었는 남자가 여자보다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선시대 와서 아까도 내가 족보도 양반을 상놈을 더 이상 양반으로 못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남녀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맨날 큰 소리를 치고 조과해야 하니까 여자들이 이제 우리도 세상을 만들어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보다 앞섭니다. 남녀 사상이 왜? 미국이 더 앞서는지 알죠? 미국은 지금 대통령도 여자 대통령 아무도 안 갔어요. 지금 그래 미국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여자 대통령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입니까? 동남아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성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있습니까? 동남아에서 여자 대통령 나오고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이게 아직까지 사고적인 전체 흐름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되니까 이게 물론 잘잘못도 있겠지만 뭐 조금만 하면 흔들어요. 이게 바람이 겉으로 불면 가지만 흔들리지만 밑에서 지진이 흔들리면 이 그물도 못 빼게 돼요. 그래서 여성 사상이 안 되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현호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또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별로 원치 않아요. 왜? 책에 나오는데 아까처럼 뭐 하면 고등학생 하면 아이고 내 책 인터넷에 다 있는데 뭐 그 소리 그 소리부터 하거든. 그래서 저는 당시 뭐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그때 시대에 맞게 그래 하는 걸 원하지. 그래서 오늘 또 저 뭐 다른 자료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고 뭐 우리 같은 전우들끼리 뭐 좋은 이야기 서로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저는 슬라이드를 안 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선생님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크고 아주 우리 그 전체 이 교육생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우리 박주 선생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 박주 선생님께서 3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 한 25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본인 이야기는 다 서론 부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서론 부분은 한 5분, 10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 속에서 숨쉬는 이 효 이야기를 갖다가 최소한 2, 30분을 해줘야지 마지막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교행을 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물어듯이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멋진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에게는 조금 뭔가 이렇게 체계를 조금 갖추는 것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슴속에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금 시간이 좀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윤종학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올 때는 잘 몰랐는데 교장선생님의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니까 정말 진심이구나. 그게 이제 가슴에 뼈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의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약하지만 그 작은 힘을 보태도록 앞으로 그래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예, 반갑습니다. 항도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학생들 딱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해서 이 항도중학교에는 좋은 기운이 이렇게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놀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거 바보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멋지게.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온 효사관학교 24기 효 선생님 윤조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할 순서는 머리가 좋아지는 체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속에 숨어있는 우리 역사의 효자, 효녀들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종합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꽂히는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뇌 건강 박수인데요. 이게 이제 이름이 계단 박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머리에 또 공부하는데 이게 머리가 잘 회전이 돼서 공부도 잘 되고 그런 박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수가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면 1 하면 한 번,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5, 4, 3, 2, 1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부터 5까지 올라갑니다. 1, 2, 3, 4, 5 내려갑니다. 5, 4, 3, 2, 1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는 말 안 하고 그대로 1에서 5까지 갔다가 내려옵니다. 네. 자, 시작. 조금씩 이제 틀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하면은 이게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공부도 잘 되고. 다음.
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처한 현실,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의 이제 사회가 워낙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고 그것만 막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순리대로 정의롭게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못됐게 얍실하게 이렇게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슬픈 현실이고, 또 두 번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 보면은 도덕적인 이 회의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맨날 싸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국민을 생각할까요? 진짜 이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보다는 인성이나 효 교육이 좀 미흡해져 가지고 건강한 전인 교육 인격체로 성장하는 토대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좀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무 페루나적인, 너무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범죄 뭐 갈수록 이렇게 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저 사진은 2008년도에 중국의 서찬성이라는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고 뭐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사망하시고 사고도 당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건물 붕괴된데 이제 복구도 하고 사람도 구하기 위해서 구조요원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기 아이를 안고 죽은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하고 아이. 저게 뭐겠습니까? 짠하지 않습니까? 엄마, 부모는 최후의 순간에도,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자기 자식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방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파발을 하면서 죽어갔다는 그 느낌 아닙니까? 이게 참 이 부모의 정의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효는 무엇인가? 일단 한자, 효자가 한자니까 효자를 이제 풀이해보면은 두 개인데 노인 노자하고 아이 자자, 이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효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노인을 업은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른을 공경한다는 말이죠. 즉 이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효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겠죠, 학생 여러분. 그러고 백행의 근본이다. 백행, 모든 행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사고와 생각, 행동, 여기에 근본이다. 기본의 기본이다.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게 효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효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는 왜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거 실천 안 하면 안 되나? 왜 해야 되지? 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다. 나를 낳을 때 10개월 동안에 산고를 치르면서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실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뭐 이런 어머니 노래도 있듯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들을 길러줬다. 그리고 아까 서찬성 지지인에서도 보듯이 모든 체면과 명예, 재산, 목숨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한 몸 다 던져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이다.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효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없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고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안 받더라도 본능적으로 진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사랑을 했는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돈 속에 그 효도에 대해서 숨어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요 5가지 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원짜리 동전하고 이순신 장군입니다. 100원짜리. 여기 이순신 장군이죠.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그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린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드리고 부모님을 살펴보고 어디 불편한 데 없는가 막 이렇게 꼭 챙긴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정조재란 중에도 어머님을 늘 그리워해서 전쟁 중에 쓴 일기, 난중일기에 항상 그 마음을 기록을 한 효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도하는 마음에서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제 지극한 마음에서 거북이하고 학이 오래 사는 동물이니까 그 거북선도 만들고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군을 거의 완전히 대패시킨 그 대전에서 하객진, 학의 날개로 포위해서 전멸시키는 하객진도 전술이 나오게 된 바탕이 이 부모님께 대한 효심, 거기서 온 겁니다. 예, 다음. 예. 1000원짜리 지폐와 태계 이한 선생님입니다. 이 1000원짜리 태계 이한 선생님.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님은 성악 10도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림책.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줬는데, 그 이제 선조대왕이 백성들을 가장 이렇게 잘 가르치려면, 이렇게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니까 이제 그 태계 이한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만들어 가지고 선조 임금한테 바쳤습니다. 이 효가 들어있는 이 그림책 성악 10도, 효를 가르치면 자연히 나라가 건강해지고 전부 상부상조하고 사랑하고 범죄도 없어지고 참 좋은 나라가 된다. 그래서 성악 10도를 만들어서 선조 임금한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의 그 덕을 계속해서 이제 학대하기 위해서 친지는 부모처럼 또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살자라고 설파를 하셨고,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다. 천지의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 지도 원리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족 생활 내부에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이제 밖에 있는 이제 일상적으로 항상 몸에 체화가 돼서 실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자효, 부모는 자유롭게 자식은 효성스럽게 강조하시면서 평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는 진짜 사람이 갖춰야 될 그 인성이다. 기본 인성을 잘해서 이 지역 사회에 좋은 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 5,000원 지폐와 이율복입니다. 자, 그 이율복은 5살 때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있을 때 그 사당에 매일 가가지고 빨리 어머니가 완쾌되기를 조상님들한테 빌었답니다. 그래서 율복 전서에 뭐 보고 하면 이 주변에서 이랬답니다. 어린 애가 자꾸 이러니까 기저귀 효자다, 고작이 효자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중병으로 누워있을 때 팔을 찔러갖고 자기 팔을 찔러갖고 피를 먹일 정도로 효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 말은 지금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 아파트에서 팔을 찔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되고 약도 좋고 병원도 많이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플 때 내가 내 몸을 잘라서 이렇게 어떻게 빼먹이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복도 백행지수, 백행의 으뜸이 모든
행실의 어뜸이 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많은 집회와 세종대왕입니다. 많은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태조 이성계 이방은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참으로 이제 영특하고 효심이 깊어가지고 셋째 아들이면서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삼강행실도라는 그 책을 편찬했는데 이거는 그 시기에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돌로서 쳐 죽인 전대미문에 조선시대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국민들이 교화시킬 수 있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고 효도를 실천하고 이게 사랑스러운 조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삼강의 행실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백성들한테 교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 실천해라 그러면서 이 파급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효를 향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항상 효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되고 한글도 만들어지고 또 본인은 세종대왕 성군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 5만원권 집회와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뭐 그 이율곡의 어머니,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백모 양체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임당은. 그래서 이제 부자 자유표 이 정신을 몸으로 실천한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 자기 친정 부모님, 그 다음에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자기의 역할에 모든 사람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효를 바탕으로 해서 몸으로 실천한 우리나라의 기감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여성이십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모든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나는 62년 워싱턴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나는 홀로 계신 어머니께 날마다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세계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겠습니까? 아시는 분 손. 예. 그수. 반기문. 아니 진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배들 봤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행복이 가득한 사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능가야 되는데. 여자쌤 능가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능가할 수도 있는데 또 고장나면 큰일 나니까. 아니 만일은 잘 만나지. 예. 자, 도를 바탕으로 실천을 해서 나라를 빛낸 사람들, 자신도 입신양명을 하고 자기도 성공과 출세를 하고 또 그 바탕에서 나라까지 전 세계에 빛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반기문 아시죠? 유엔 사무총장 이거 아무나 못한다 아닙니까? 이 세계 전체를 지구를 이렇게 관장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박재성 2000년 월드컵 때 참 이렇게 활약을 주역 있는 활약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 저기 네덜란드 그 가서도 또 명성을 떨치고 정말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얼굴 한 보세요. 얼마나 그 선하게 생겼습니까? 그다음에 김연아가 대한민국 최초로 피겨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옛날에 밴쿠버 올림픽 때, 소치 때는 은메달 따고,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줄줄이 엄청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성공의 그걸 보면 저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별로 원치 않아요. 왜? 책에 나오는데 아까처럼 뭐 하면은 오동하신 다음에 아이고 내 책 인터넷에 다 있는데 뭐 그 사람 그 소리부터 하거든. 그래서 저는 당시 뭐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그때 시대에 맞게 그래 하는 걸 원하지. 그래서 오늘 또 저 뭐 다른 자료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고 뭐 우리 같은 전우들끼리
뭐 좋은 이야기 서로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저는 슬라이드를 안 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박정희 선생님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크고 아주 우리 그 전체 이 교육신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선생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 박정희 선생님께서 3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 한 25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본인 이야기는 다 서론 부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서론 부분은 한 5분, 10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 속에서 숨쉬는 이 효 이야기를 갖다가 최소한 2, 30분을 해줘야지 마지막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도행을 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물어듯이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멋진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에게는 조금 뭔가 이렇게 체계를 조금 갖추는 것이 그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슴속에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금 시간이 좀 어떻게 지금 거의 안 넘어가는데 우리 윤종학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올 때는 잘 몰랐는데 교장선생님의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니까 정말 진심이구나. 그게 이제 가슴에 뼈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의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약하지만 그 작은 힘을 보태도록 앞으로 그래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예, 반갑습니다. 항도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학생들 딱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해서 이 항도중학교에는 이 좋은 기운이 이렇게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놀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 우리가 이왕에 살아가는 거 바보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멋지게.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온 효사관학교 24기 효 선생님 윤종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할 순서는 머리가 좋아지는 체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속에 숨어있는 우리 역사의 효자, 효녀들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종합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꽂히는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뇌 건강 박수인데요. 이게 이제 이름이 계단 박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머리에 또 공부하는데 이게 머리가 잘 회전이 돼서 공부도 잘 되고 그런 박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수가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면 1 하면 한 번,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5, 4, 3, 2, 1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부터 5까지 올라갑니다. 1, 2, 3, 4, 5 내려갑니다. 5, 4, 3, 2, 1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는 말 안 하고 그대로 1에서 5까지 갔다가 내려옵니다. 자, 시작.
조금씩 이제 뭐 틀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하면은 이게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공부도 잘 되고. 다음. 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처한 현실,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의 이제 사회가 워낙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그것만 막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순리대로 정의롭게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못됐게 얍실하게 이렇게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슬픈 현실이고, 또 두 번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 보면은 도덕적인 이 회의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맨날 싸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국민을 생각할까요? 진짜 이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보다는 인성이나 효 교육이 좀 미흡해져 가지고 건강한 전인 교육 인격체로 성장하는 토대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좀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무 페루나적인, 너무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범죄 뭐 갈수록 이렇게 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저 사진은 2008년도에 중국의 서찬성이라는 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고 뭐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사망하시고 사고도 당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건물 붕괴된데 이제 복구도 하고 사람도 구하기 위해서 구조 요원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기 아이를 안고 죽은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하고 아이. 저게 뭐겠습니까? 짠하지 않습니까? 엄마, 부모는 최후의 순간에도,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자기 자식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방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파가를 하면서 죽어갔다는 그 느낌 아닙니까? 이게 참 이 부모의 정의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효는 무엇인가? 일단 한자, 효자가 한자니까, 효자를 이제 풀이어보면은 두 개인데, 노인노자하고 아이 자자, 이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효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노인을 업은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른을 공경한다는 말이죠. 이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효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겠죠,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백행의 근본이다. 백행, 모든 행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사고와 생각, 행동, 여기에 근본이다. 기본의 기본이다.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술, 담배, 마약을 그걸 안 하고는 백날 떠서 난 작년에 마약 영화하고 신화도 다 해봐서 정말 담배, 술, 마약 내일 알려주시면 될까? 내일요? 네. 내일 선생님 오시잖아. 내일 옵니다. 가방을